자, 그다음에 698번 생태계 평형만 따로 모아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평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단순할수록 잘 유지된다 아닙니다. 복잡할수록인데. 평형을 이룬 생태계에서는 에너지 흐름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죠. 에너지 흐름은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생태계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밑에 이제 생산자, 소비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쵸? 상위 단계로 갈수록 이렇게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자,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보존되어야 한다. 이거 맞죠? 답이 2번입니다. 699번의 생태계에 일어나는 물질과 에너지 이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물질은 다시 되돌아오니까 순환되는 거고요. 에너지는 바깥으로 순환되지 않고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되려면 이 태양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개념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 그림에서 기역은 최종 소비자이다라고 했는데, 자,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에서 기역을 통해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역은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분해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기역을 통해서 환경으로 이 물질이 다시 되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분해자다. 자, X는 생산자의 세포 호흡 과정에서, 그렇죠. 모든 생물들은 세포 호흡 과정에서 방출이 되는 겁니다. 자, 생태계에서 에너지와 물질은 모두 순환한다 그랬는데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요. 물질만 순환한다. 자, 그래서 틀린 게 요거 틀렸으니까 니은만 맞다. 자, 699번은 별표 하시고요. 요 물질이 순환하고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701번도 보면은 에너지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A의 이동, A의 이동이 뭐냐, 빨간 화살표입니다. 그러면 분해자에서 나가는 화살표거든요. 얘가 에너지예요. 자, 그리고 파란 화살표, 다시 공기, 물, 토양으로 분해자에서 돌아가는 화살표. 그러면은 보자. A가 에너지고요. B가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는 물질이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기역은 니은보다 에너지 양이 많다. 네, 그렇죠. 상위 단계로 갈수록 양이 줄어듭니다. 자, 상위 단계로 갈수록 양이 줄어든다. 에너지 양이. 자, 에너지 양이든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전부 다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양이 줄어듭니다. 그쵸? 그래서 기역은 더 많다가 맞고요. 자, B가 뭐예요? 물질이죠. 자, 물질은 순환한다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 자, 702번에 이제 에너지양 피라미드라고 되어 있고요. A, B, C는 각각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다. 자, 그러면 C가 제일 많은 게 생산자가 될 것이고, 여기가 1차 소비자, 여기 위에가 2차 소비자입니다.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생산자, 네,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A는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한다. 아닙니다. 합성을 하는 거는 누구다? 기호를 바꿔야 되죠? C. 에너지는 A, B, C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자, 아래에서 위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에너지, 물질 다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다 C, B, A 이렇게 이동한다. 틀렸고 상위 단계로 갈수록 위에가 여기가 상위거든요. 여기 밑에가 하위고요. 상위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답은 자, 디귿 3번입니다. 자, 다음에 먹이그물. 생태계 A가 좀 더 복잡하네요. 그쵸? 자, A에서는 G는 1차이면서 2차이다. 자, A에서 볼게요. G가 1차일 때, 이 벼에서 바로 갈 때는 1차죠. 자, 근데 메뚜기를 통해서 갈 때는 2차가 됩니다. 1차이면서 2차가 맞네요. 그쵸? 자, B에서 G가 사라지면, G가 여기 없어지면, 자, 뱀과 매가 다 사라져. 얘가 중간 단계를 거치고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끊깁니다. 그러니까 맞다. 생태계 평형은 자, B보다 A에서 더 안정적이다. 맞죠? 답이 5번. 자, 706번 생태계에서 평형이 일시적으로 깨졌다가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자, 요거 일단 해보면 1차, 2차에서 여기가 지금 2차가 플러스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에 상위 단계는 네, 플러스가 되고 상위 여기 위에 단계가 플러스가 되고 밑에는 네, 감소를 합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그 다음으로 얘가 플러스가 되니까 하위 단계가 중간 단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쵸? 네.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다시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다시 평형을 유지했다. 자, 그러면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면 위에 2차 소비자, 가에서, 여기 가 단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차 소비자, 생산자는 어떻게 돼? 얘랑 반대로 가죠. 그래서 얘가 증가했다. 그럼 밑에가 네, 감소하고 2차 소비자는 비례해서 가는 겁니다. 같이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다시 감소하고 여기 감소하고 그러면은 나에서 여기 옆에 과정에서 여기는 어떻게 되는 반대로 가니까 밑에가 플러스가 되고 위에가 마이너스가 돼서 네, 이렇게 세모 피라미드 형태를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소비자는 여기 마이너스 감소하여 생태계 평형을 이룬다. 자, 요거 좀 복잡한데 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나오고요. 생태계에서 깨졌다가 회복되는 과정. 자, 이렇게 해서 자, 감소, 증가, 감소. 답이 2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707번도 보면은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요 옆에 과정에서 2차 소비자는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네, 같이 증가합니다. 맞죠? 위에가 같이 증가한다. 2차 소비자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 생산자는 감소를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자, 볼게요. 증가를 했을 때 순서가 그 다음 순서는 2차는 증가, 생산자는 감소하는 거예요. 바로 그죠? 그래서 증가 감소가 있는 얘가 1단계가 됩니다. 첫 번째. 자, 증가 감소가 되면은 얘가 어떻게 영향을 줘요? 증가 아랫 단계 영향을 주죠. 그쵸? 그래서 이 중간애가 감소하는 얘가 2단계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얘가 중간애가 감소하니까 위에 단계, 아랫 단계가 또 이렇게 움직인다. 얘가 3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회복되는 순서는 디귿, 니은, 기역 순서가 맞고요. 식물 플랑크톤 개체수 증가는 1차 소비자 개체수 증가의 예에 해당된다. 식물 플랑크톤이 생산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그 위에 상위 단계 1차 소비자가 네, 증가를 합니다. 이게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평형 상태에서 생산자 개체수가 증가하면 2차 소비자가 증가하냐, 생산자가 증가하면 1차가 증가하거든요. 1차가 증가하면 2차는 따라서 네,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틀렸죠. 답은 자, 기역, 니은 해서 답이 3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는 세 가지 요인. 밀렵. 마구잡이로 막 잡는 거죠. 동물이 식물들을. 자, 외래종, 수질오염. 자, 가가 인위적인 요인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생태계 먹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죠. 그쵸? 네. 자, 다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자, 709번 그림은 미국의 카이바브 고원 살고 있는 늑대 사냥을 허용한 이후에 늑대 개체수, 사슴의 개체수, 초원의 생산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생태계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초원, 생산자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사슴이 1차 소비자, 근데 여기 늑대, 이렇게 되겠죠. 자,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A와 B는 사슴 아니면 초원이다. 자, 늑대는 여기서부터 줄어들었고요. 자, 늑대가 줄어들자 영향을 받는 거는 자, 얘가 마이너스일 때 사슴이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늘어나는 게 뭐냐면 A, 얘가 되겠죠. 얘가 사슴이다. 자, 사슴이 늘어남과 동시에 쭉 계속 감소하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초원은 감소를 하겠죠. 그죠? 네, 얘가 초원이 된다. 그러면 B는 초원이고요. 자, 이 시간 이후에 A가 감소된 것은 늑대가 아니라 뭐 때문이다. 네, 늑대는 이미 감소가 됐어요. 그 늑대는 영향을 줄 수가 없고. 자, 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지금 자, 먹이가 부족한 거예요. 초원이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죠. 그죠? 그래서 얘한테 영향을 준 거는 늑대 감소수가 아니고 초원의 개체수 감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급격한 증가와 감소를 통해서 인간의 개입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죠. 답이 2번. 자, 711번 평형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틀린 것은 무분별한 환경 개발을 규제한다. 네, 맞고요. 생태 통로. 그리고 하천을 복개한다. 자동차 도로를 건설하기. 복개가 뭐냐면 덮어버리는, 덮는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얘가 아니다. 자, 천연기념물, 도시숲 다 맞는데 얘는 아닙니다. 자, 평형 유지를 위한 몇 가지 노력이다. 하천 복원, 도시숲, 국립공원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양성 증가시키는 게 맞죠. 하천. 자, 하천을 복원해서 그러니까 자연환경을 복원을 한다라는 거. 자연환경을 인위적으로 회복을 시킨다는 겁니다. 맞고 열섬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도시숲은 열섬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서 이런 특정 생물이나 희귀생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다. 그래서 답이 4번. 자, 일단 718번에 보면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안정된 생태계 에너지 양이다. 에너지 양이다.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양이 쭉 갈수록 전달은 되는데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에서 A로 넘어가는 유기물 이동이 일어난다. B에서 A로 위로 올라간다. 맞죠? D에서 방출된 열 에너지가 C에게 전달된다. 방출된 거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자, 방출된 거 열 에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틀렸죠?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그러니까 방출된 걸 제외하고 전달되니까 감소하겠죠. 그쵸? 네. 기억 디귿 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19번의 안정된 생태계에서 A, B, C, D는 각각 생산자 1차, 2차, 3차다. 당연히 제일 양이 개체수던 에너지 양이던 제일 많은 애가 생산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애가 1차. 그 다음으로 많은 애가 2차. 이 양이 가장 작은 애가 3차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피라미드를 그려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가 C, 그 다음에 A, 2차가 D, 3차가 B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럼 A는 1차다 그랬는데 맞죠? 지금 여기 그림에서 여기가 생산자입니다. 생산자, 여기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에너지는 B에서 D로 이동한다. 아닙니다. 자, 여기 반대로 D에서 B로 이동한다라고 해줘야 되고요. 자, C가 감소하면 C는 가장 아래에 있는 거 생산자예요. 그러면 B의 개체수는 일시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자, C가 감소하면 A가 감소하고 D가 감소하면 B도 네, 감소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자, 720번도요. 옥수수가 생산자에 해당이 되고 기역, 니은, 디귿이 1, 2, 3차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밑에가 옥수수다.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각각이 1, 2, 3차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옥수수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나머지 다 증가하니까 기역, 니은, 디귿이 이거보다 상위라는 거. 자, 근데 두 번째 기역의 개체수가 증가했대요. 그랬더니 기역의 개체수가 증가했더니 옥수수가 같이 증가했다. 니은도 같이 증가했다. 그러면 니은은 기역보다는 상위라는 뜻입니다. 맞죠? 그런데 디귿은 감소했다.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네, 기역보다 디귿이 네, 기역보다 하위라는 겁니다. 얘는 상위고요. 맞죠? 그러니까 기역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여기 중간에 있어야 되고 디귿은 하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이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거 검증을 해보면 니은의 개체수가 증가했대요. 자, 니은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밑에 애들은 다 감소를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니은의 개체수가 증가를 했대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기역은 어떻게 돼요? 얘가 감소하겠죠. 그쵸? 그럼 얘도 감소합니다. 그럼 옥수수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감소하면 얘도 같이 잠깐만요. 뭐가 좀 안 맞네.
지금 다시 설명을 하면, 자, 니은이 증가를 했대요. 화살표 잘못 표시했죠? 니은이 증가를 했대요. 그러면 기역은 네,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 다시 밑에는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옥수수 감소한다. 그러니까 맞게 떨어지고요. 또 맨 밑에 것도 검증해 봅시다. 디귿이 감소한대요. 얘가 감소한대요. 그러면 옥수수는 증가하겠죠. 위에 거는 다 따라갑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 기역은 2차에 해당이 된다. 1, 2. 그쵸? 에너지는 니은에서 디귿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디귿에서 니은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이 감소하면, 얘가 감소하면, 기역의 개체수는 일시적으로 네, 증가한다. 반대로 움직이죠. 얘가 하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위는 반대로 움직이고 상위는 비례해서 움직인다. 그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상위는 아래가 움직였을 때 비례해서 움직이고요. 하위는 반비례해서 움직인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맞다. 답이 기역 디귿 4번. 자, 721번 평형을 깨트리는 요인입니다. 자, 서식지 감소뿐만 아니라 수질 오염, 네, 환경 오염, 과도한 사냥, 외래종 이런 것들이 환경 변화, 깨트릴 수 있는 환경 변화이다. 자, 기역은 지구 온난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이제 환경 변화인데 지구 온난화는 대기에 있어서 CO2의 농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질 오염은 사실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는 못해요. 그죠? 그 다음에 과도한 사냥, 열섬 현상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래종, 꽃매미와 뉴트리아가 있다. 얘가 맞죠. 그죠? 네, 그래서 답이 2번. 자, 722번에 이끼로 덮인 전체가 덮여 있고요. 여기는 자, 제거된 곳이 가장자리 부분이 제거가 된 겁니다. 가장자리와 네, 중심부. 이렇게 제거가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연결은 돼 있죠. 이렇게 연결은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그런데 이끼가 제거된 곳이 이렇게 돼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완전히 끊겨 있다. 여기랑 여기로 갈 수가 없죠. 맞죠? 끊겨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에서는 그나마 제거는 됐지만 여기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나마 이제 85종, 그러면 15%가 줄어들었다는 거고, 다에서는 50%가 생존했다는 거는 50%에 해당하는 생물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더 치명적이냐? 이게 이제 단편화, 여기 있는 단편화인데 얘가 더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옳게 추론한 것은 서식지가 여러 개가 분리되어도 생태계 평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죠. 지금 줄어든 걸로 봐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서식지를 통과하는 도로 건설할 때 생태 통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지역 전체보다는 생물이 많이 모여있는 특정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된다. 자,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자, 특정 구역만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동물들만 보호를 받겠죠. 그래서 자, 어떤 생태적 가치가 있는 곳은 이 전체를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특정보다는. 답이 2번입니다.